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두 번째 타임으로 사업 설명을 준비한 다이아몬드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브릭스 사장님들 이렇게 미팅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으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업 설명의 주제 내용 중에 이제 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직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일이라는 게 참 우리 삶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궁극적으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좋은 일, 좋은 직업, 자기 삶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갖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삶에서는 이 직업이라는 건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 인생의 일은 뭐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많은 직업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도 제가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방학 때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산에는 부산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앞에 지난해 마리 양마드라고 이름도 기억나요. 왜냐면 저의 첫 아르바이트 했던 카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해 가지고 그냥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뒤에 또 아는 분 소개로 지금 생각해 보면 호프집 있잖아요. 그런 데도 방학 때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방학 때 또 틈틈이 또 어딜 갔었냐면 한 번은 부산에 그 양산에 가면 롯데제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24 시간 이렇게 교대 근무하는데 방학 때 그런 데도 친구들이랑 가서 일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인제 어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이제 물리치료과를 졸업을 하면서 이제 물리치료사로 또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또 다른 추가 수입을 인제 갖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인제 부동산 쪽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커피숍도 차리고 이 커피숍을 차려서 또 이 돈을 벌다가 뒤에는 또 아미를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직업을 거쳐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은 20대 30대 제가 뭐 물리치료하고 할 때 내가 지금 이 순간 제 나이가 지금 46 인데 제 나이에 아메이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인제 직업이라는 게 바뀌었던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왜 자꾸 일을 했었나.'라고 보면 돈이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돈이 벌고 싶었고 돈이 필요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메 일을 한창 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책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가치 있는 나를 만나는 20 가지 질문. 근데 여기 이제 문구에 보면 "누구나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은 있다." 이 문구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지금 한번 이 글을 읽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 사실 그 빛나는 순간이 현재라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나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책을 아메이를 하고 있을 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하고 있는 제가 뭘 느꼈냐면 이 글을 읽는 순간 '아메이가 너무 감사하다.'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아메이라는 이 일 덕분에 내 삶이 현재가 제일 빛나는 순간을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 현재의 행복한 삶,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대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물질적인 요소가 충족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요소가 충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물질적인 요소라고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어 우리가 돈이라는 거 아까 제가 계속 직업에 대한 얘기, 일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현재의 삶을 좀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게 현재 살아가는 건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직업을 가지고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맛있는 밥도 턱턱 사주고 싶고 친구들한테. 그리고 취미 생활도 뭐 필라테스가 됐든 뭐 PT가 됐든 돈 드는 운동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척척 하고 싶고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도 진짜 많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옷 사러 갔을 때 고민 안 하고 이제 옷 한 벌 사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요소들이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먹고 사는 걸로는 가능한데 내가 플러스 거기에 내가 더 하고 싶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 주고 우리 아이들 뭐 취미 우리 아이도 뭔가 다양한 걸 배우면 좋잖아요. 그런 걸 플러스 알파로 다 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은 너무너무 현재의 삶이 행복한 거잖아요. 아까 좀 전에 현재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빛나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물질적인 요소가 채워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또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고민들. 저도 물리치료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추가 수입을 왜 계속 아까 직업 얘기를 할 때 계속 다양하게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나라고 보면 현재 필요한 것들을 하고 싶고 그리고 미래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싶고 그런 물질적인 요소가 채워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후에 대한 부분도 정말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왜 그럼 돈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요즘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고 또 우리 이제 애들 세대는 130세까지가 평균 수명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주변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대는 정말 60대, 70대 됐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수입을 가지고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내가 지금 하는 직업이 끝나는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은퇴 후에 뭐가 제일 걱정이 되냐 그러면 다들 이제 경제적인 불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그래서 생각만 하고 준비하는 게 없다가 거의 60%대. 그리고 조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90%가 넘는 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3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거의 50만 원 이하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80%. 50만 원 이상 지금 현재 수입에서 그 이상을 노후 준비로 뭔가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너무 느껴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뭔가 또 다른 일을 찾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N잡러라는 신생어가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 주변에 제 어렸을 때 보면
아빠가 혼자 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같이 일하는 부부가 그러니까 좀 드물다고 해야 되나?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집에 가면 다 엄마가 집에 있었거든요. 저희 집도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가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가 됐을 때는 이제 맞벌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맞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거의 아빠가 돈 벌고 엄마는 집안일하고 그런 세대셨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조금 변하면서 이제는 맞벌이. 부부가 일을 해야 아까 말한 기본적인 거 먹고 살고 조금 미래도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더 하고 아까 말한 주변 사람들한테 또 베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수입이 됐었는데 이제는 맞벌이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맞벌이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드물어요. 근데 이제는 아까 말한 막연한 미래를 준비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직업이 아닌 두 개, 세 개의 직업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그러면 지금 다니는 직장 말고 또 다른 수입을 더 원해요. 그러면 그 더 원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수입,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충족을 위해서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수입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장인들이 또 다른 직업을 찾는 건 더 늘어날 거다, 현재보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정년이 없는 일자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좀 전에 말하는 것처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그러고 싶어서 이 N잡러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다 찾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N잡러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물리치료 아까 더 다양한 직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물리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부동산 공부를 했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임대 수입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을 때 제가 또 커피숍을 했고 저는 N잡러잖아요. 제가 물리치료하고 제가 월세 받는 거 그런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거기다가 또 커피숍하고 그러면 저는 그때 직업이 세 개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N잡러로 친다면.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베이가 또 온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포잡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거든요. 그럼 아메이는 어떻게 해서 그 N잡 우리가 요즘 주변에 직장인가 됐든 누가 됐든 또 다른 수입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 아메이가 어떻게 플러스 알파의 수입이 되냐라고 저는 얘기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아메이는 뭐냐, 어떻게 해서 이게 플러스 알파의 수입으로 연결이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제 핸드폰 어플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메이 어플을 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메이 이 어플 안에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쿠팡에서도 사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는 걸로 끝나는 거지만 아메이는 어떻게 해요? 내 핸드폰에서 내가 이 어플로 제품을 구매해요. 그러면은 뭔가 수입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는 뭐냐라고 봤을 때 제 네트워크에 이 핸드폰에 아메이 어플 깔아서 자기가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심플해요. 저희가 죽을 때까지 생필품을 쓰고 제품을 쓰는데 내 네트워크에 자기 핸드폰에 아메이 어플 깔고 아메이 제품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태. 그러면은 내 네트워크에도 또 그런 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추가 수입의 이제 기회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품이 그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 계속 쓸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제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핫하게 나온 제품들이 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이 이제 장내 환경을 나의 맞춤 유산균으로 먹고 내 몸에 맞춰서 그 장 환경을 개선해서 정말 건강을 유지하는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제품이 좋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 네트워크에서 이 마이랩을 통해서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자연스럽게 가능하냐? 최고의 제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최고의 선두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는 제품들을 아메이 본사가 지속적으로 내주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사업할 때는 그냥 유산균도 최고의 유산균이다. 장내 얼마만큼 살아가느냐. 어디까지 뭐 몇 마리가 살아가느냐. 이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만약에 저는 이제 그런 유산균을 10년 전에 누군가한테 전달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유산균을 내가 전달하고 있고 그런 유산균을 먹으라고 하고 있으면 제가 네트워크가 유지 발전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저는 그냥 유산균 얘기를 했고 지금도 제 네트워크에는 10년 동안 쌓여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드시고 계시겠어요. 자기 어플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이 유산균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률이 없는 거죠. 사실 아메이라는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게 유지되고 내가 수입이 지속적으로 뭐 유지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커지려면 그 제품의 그런 품질이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그 품질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그게 유지될까? 제가 만들어 놨던 네트워크가 계속 살아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메이에 너무 감사해요. 이 아메이 회사, 제가 처음 아메이를 만나서 네트워크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아메이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회사인 줄 알았을까요? 사실 주변에 다양하게 이거 돈이 돼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결국은 회사, 제품 이거에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선택했을 때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좋은 회사일 거라고는 몰랐어요. 그냥 수익 구조가 좋아서 어차피 쓰는 제품 내 주변에 같이 쓰는 사람 늘어나면은 이게 자산 성격의 수입이 만들어지네. 그냥 그 단순한 생각으로 저는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감사한 건 내가 선택한 이 아메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크. 요즘 라이더 요즘 핫하죠. 요즘에 이제 저희도 다 같이 이제 우리가 거의 한 달에 150km 타는 미션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타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운동을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이 바이크 덕분에, 이 라이더 덕분에 제가 조금이라도 하게 되고, 제가 처음 라이더 탔을 때는 5km 타는데 온몸에 땀이 나고 3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12km 정도 타는데 이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또 발전한 거죠.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타니까 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요. 그래서 돈을 써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돈을 쓰고 끝나요. 근데 저는 이 라이더를 타면서 돈을 벌죠. 왜냐면 이해되세요? 제 네트워크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라이더를 타는 사람이 늘어날 거잖아요. 또 그들이 좋으면 주변에 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라이더를 타면서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은 제가 10년 전에는 운동하는 기구는 없었거든요, 아미. 그런데 내가 타요. 다들 운동하러 헬스장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돈을 쓰는 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타서 좋은 걸 알려요. 그러면 그게 내 자산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집에서 운동을 해도 건강영양제를 먹어도 세제를 써도 그게 전부 다 내 수입과 내 자산과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니도 어차피 운동할 거면 이걸로 운동해. 니도 어차피 유산균 먹으려면 최고의 제품인데 그러니까 유산균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니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을 먹어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L400, L4. 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유가 뭐냐면 저도 탈모가 시작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너무 내가 봐도 불편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생기고 나서 뭐가 제일 행복하냐? 하수구. 머리 감고 나서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생기기 전까지는 하수구에 머리가 이만큼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감동도 있지만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저는 머리숱도 많아지고 탈모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는데 이걸 이렇게 탈모에 대한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또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제 네트워크에서도 이 회사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정말 머리가 나서 너무 좋다고 자기가 불글거리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건 뭐냐? 자발적 확산이죠.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이 엘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메이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내가 투잡으로 뭔가 일을 찾았을 때 이게 이런 일이 될 줄, 그리고 이런 일이 내 네트워크에 발생할 줄까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엘사 감동은 써본 사람들이 더, 자기가 느껴본 사람들이 더 불불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제품이 좋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그 세제가 있죠. 저는 어 세제 감동이 너무 커요. 제품이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세탁력이 좋아, 잘 빨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아미 세제가 유엔 환경 프로그램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통도 물로 압축해 가지고 환경에 이제 보호한다는 게 무해하죠. 유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는 땅에 넣어 놓으면 3년이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잉크까지도 콩잉크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친환경 제품인 거를 어떻게 인증할 수 있냐?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아미 세제에 대해서 왜 막 불불거리 저는 정말 소비자들한테 제가 만난 소비자는 무조건 아미 세제 우리 자료집에 있는 파트 그 경피독이랑 연결해서 세제 얘기를 해요. 환경과 연결해서.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큰애가 지금 고3인데 유치원 때예요. 7살 때. 그때 부산에 생명구물이라는 환경 보호하는 하천 보호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이제 우리 큰애 7살 때 다녔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왜 다녔었냐? 이제 저희 친한 언니가 이제 그 언니도 완전 아이를 애살맞게 키우는 언니였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거기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냐? 그래서 거기를 1년 동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대기를 했어요. 거기 들어가기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버스 대절을 해서 엄마하고 이제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가요. 어디를 가냐?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아니면은 뭐 수력 발전소나 이렇게 전기 만들어내는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정수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 이런 설명을 들어요. 환경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는 거죠. 아이들 교육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면 한 달에 이제 회비를 내는 건 아니고 거기는 이제 기부를 해요. 왜냐면은 이제 환경 보호하는 단체니까 제가 기부한 돈으로 거기 이제 하천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정수장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막 안내해 주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하천 있죠, 하천. 이 지금도 얼마 전에 낙동강 오염된 거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그 낙동강이 오염되는, 이 하천이 오염되는 주범이 뭔지 아세요? 생활 오폐수예요. 우리 집에서 쓰는 세제가 환경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뭐 공장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정수장에서 생활 오폐수가 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빨래할 때, 청소할 때, 그리고 설거지할 때 다 세제 쓰잖아요. 그게 전부 다 나도 이제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많은 인구가 모여 사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빨래하고 그쵸. 그 설거지 하는데 그게 합성세제가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세제를 쓰고 하는데 정말 작게 쓰게 되더라고요. 안 쓸 수는 없고. 근데 제가 그때 신기하게도 아메인 세제 소비자였거든요. 저는 아메이 세제를 쓰는데 아메이 세제가 뭐 빨래가 잘 빨려.
그런 걸로 해서 제품을 쓴 건 아니고 어떤 정보를 듣고 쓴 건 아니고 제 옆에 아메이 하시는 분이 있길래 그분이 제가 제품을 써 주면 '그분한테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세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제가 이게 친환경 세제고 환경오염을 안 시키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아메이 세제를 쓰면서 엄청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애 7살 때, 1 학년 때. 그거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랬는데 내가 초등학교 우리 큰애 3 학년 때 아메이를 시작했거든요. 그전에 이제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세제 공부를. 제가 감동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세제가 환경오염을 안 시키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나는 소비자들을 만나면 막 세제를 불불거려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세제를 안 쓸 수는 없다. 근데 세제를 써. 근데 그게 너네 집에서 쓰는 세제가 환경오염을 안 시켜. 사실 우리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강조해요. 너네 집이 아메이 세제를 쓴다는 건 그런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거다, 생활 옥배수가. 그러면 그게 소비자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집만큼은 환경오염 시키지 않는 세제가 나가잖아요. 나는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제 소비자를 만나고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이 세제로 엄청 소개를 많이 해요. 자기 옆집에 자기 주변에 지인들한테 "야 세제는 아메이거 써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사실 제가 소비자들을 잘 알게 해 주면 이걸 썼을 때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은 그들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인제 소비가 나오죠. 자발적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일은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제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좋은 거 얼마나 좋은지만 잘 얘기해 주면 그들도 이해가 돼서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자료집에 보면 미라클 저는 그 부분 정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렇게 저에게는 그런 그래서 아메이는 제가 수입 구조를 이해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냥 집에서 쓰는 생필품 가지고 추가 수입이 되고 노후 준비가 되고 자산 성격의 수입이 되니까 '너무 좋구나.'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철학이 진짜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거는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또 화장품. 제가 피부가 정말 안 좋았는데 다행히 아미 화장품을 쓰게 되면서 자꾸자꾸 개선이 되고 있어요. 정말 예전에 저를 알았던 분들은 "네가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나?" 할 정도로. 그런데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요즘 비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비건이었는데 지금 요즘에 뭐 진짜 요즘 유튜브 동영상 너무 좋은 거 많이 나오죠. 이 본사에서 나오는 그런 동영상들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그래서 트렌디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아미 화장품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피부 개선의 조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부터 시작해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철학까지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영양제도 마찬가지죠. 진짜 저는 뉴트리라이트 데몬 보여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건강보조식품이다. 그거를 진짜 회사 차원에서 그 씨앗부터 관리해서 완제품까지 다 제대로 관리하는 거 그런 유기농으로 내 몸에 좋은 걸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찾는데 그게 진짜 몸에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한테 데몬 보여주면서 자료집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진짜 뉴트리라이트가 얼마나 안전한 제품인지, 이걸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내는지를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꼭 얘기해요. 주변에 약국 가서 그리고 몰라서 합성 영양제 먹는 분들 너무 많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여기 계신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들어서 아메이 영양제가 안전하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이 들었을 때 젊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사실 영양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영양제라는 걸 저한테 들어서 아시지만 주변 분들은 몰라서 "합성 영양제 먹는다." 그렇게 저를 꼭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저를 보시냐. '아 이분은 이런 마음으로 아메이 영양제를 얘기해 주시는구나. 진짜 좋은 거 먹기를 바라고 정말 안전한 거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 이분이 불불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음. 저는 얘기를 할 때 "이거 꼭 먹어야 돼요."가 아니고 이걸 먹어서 얼마나 좋은지 이 좋은 걸 주변에 알렸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진짜 신기한 게 저희 친정엄마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오랫동안 영양제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단 하나의 부작용도 없고 중요한 거는 계속 건강이 더 좋아지세요. 그래서 음 영양제를 먹고 아팠던 저희 엄마는 이제 많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0대 갑상선암이 걸려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호르몬 밸런스가 깨짐으로 인해서 가지는 모든 종합병원 그러니까 모든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절, 고혈압 그리고 진짜 편두통. 그랬는데 지금 10 년이 지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는 주변 친구들한테 "아메 영양제 먹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아메 영양제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돈 벌려고 오겠어요? 아니죠. 저희 엄마는 진짜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뉴트리라이트 이 영양제가 너무 좋은 게 소비자들이 먹고 좋아서 주변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품이라는 게 저는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제품 중에 정수기, 청정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감사한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소비자를 만났어요. 이제 제 파트너를 통해 소비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집에서 아메이 정수기를 쓰셨대요. 그런데 세상에 생수를 사서 드셨대요. 이유가 뭐냐? 아메이 정수기가 왜 좋은지 몰랐대. 그러니까 누가 "정수기를 써라. 아메이 정수기 좀 써 줘." 해서 집에 달았겠죠. 그런데 자기는 정수기를 안 먹고 물을 사서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정수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수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자료집을 펼쳐 가지고 우리 정수기 설명을 쫙 했어요. 이제 압축 활성탄 필터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 140여 가지의 물을 이제 유해 물질을 흡착하는 방식이다. 이런 뭐 청땡이나 웅땡 이런 것들은 걸러주는 방식이라서 미네랄은 싹 다 걸러버려서 산성수가 돼 버린다. 왜냐하면 H2O, O에 플러스 극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산성비도 맞지 말라 그러고 제가 그전에 이 뉴트라이트 데모 보여줬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영양제에 대한 것도 감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정수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미네랄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 140여 가지의 이런 유해 물질들을 활성 압축탄 필터가 흡착하고 UV 램프가 미생물이랑 박테리아를 세균 바이러스를 어떻게 어 업 인제 비활성화시키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물을 떠다 먹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수기가 있음에도 설명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제대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무리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진짜 주변에 옹땡 청땡 드시는 분들 많다. 그런 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얘기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품의 마무리가 "이거 좋으니까 쓰세요."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다. 써서 너무 좋다. 주변에는 모른다. 그래서 몰라서 그런 거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저는 항상 제품의 마무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달하냐 그런 마음으로 전달해요.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렇더라. 진짜 정수기 안 믿고 먹어야 되겠더라."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청정기가 있어요.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정이 정말 많이 돼?" 뭐 "제대로 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면 제가 커피숍 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35 살에 이제 타멘탐스 커피숍을 했는데 좀 크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놀이방이 있고 흡연실이 있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아메이 청정기를 이제 어떻게 쓰게 됐냐면 어 흡연실에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괜찮아. 근데 그 찌든 냄새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흡연실 문이 열릴 때마다 이 가게 밖으로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메이 하시는 분, 전 그때 소비자였거든요. 제가 그때 아메이 사업을 하던 때는 아니었고, 그 소비자 시절에 아메이 청정기가 담배 냄새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그 흡연실에다가 이제 아메이 청정기를 넣었어요. 그랬는데 청정기를 넣고 보니까 우리 그 놀이방 있잖아요. 애들 노는데 거기에도 애들이 막 뛰어노니까 먼지가 날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는 김에 그러면은 이 놀이방에도 청정기를 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흡연실에 있는 그 아메이 청정기 달 때 놀이방에도 아메이 청정기 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닥에 놓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게 종류가. 바닥에 놓는 거는 이렇게 애들이 놀면서 버튼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메이 하시는 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뭐 천장에다가 무슨 다이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그걸 올려주겠다는데 너무 안 예쁘잖아요. 제가 아메이하는 제가 내가 아메이 청정기가 왜 좋은지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라도 했겠죠. 근데 그때는 소비자였기 때문에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웅땡에서 최고 좋은 사양 280만 원짜리를 달았어요. 그때 아메이 청정기 가격이 오르기 전이라서 10년 전이니까 거의 1.5배 비싼 거죠. 거의 뭐 35% 정도가 아메이가 싼 거였어요. 왜냐면 280만 원대니까. 그래서 저는 소비자 시절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280만 원짜리 청정기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요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제가 청정기를 비싼 시기에 같이 달았거든요. 이제 흡연실하고 우리 거기 있는 놀이방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우리 각자 위에 에어컨 있잖아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있었어요. 4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흡연실에 있고 하나는 이제 놀이방에 있고 이렇게 에어컨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프리필터를 세척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이 하는 말이 여기 보면 얘는 먼지가 꽉 끼어 있죠. 여기는 먼지가 하나도 없죠. 우리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흡연실에는 이거 프리필터 청소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왜냐면 흡연실이 제일 더러웠거든요. 근데 아메이 청정기를 다니까 청정기가 공기를 다 청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에어컨 프리필터에 먼지가 하나도 안 쌓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 소비자 시절에 깜짝 놀랐어. 근데 중요한 거는 놀이방에다 280만 원짜리는 먼지가 꽉 끼어 있는 거예요. 청정기가 청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필터를 뜯어 봤어요. 소비자 시절에 필터를 미리 보지 않거든요. 그냥 좋다 하니까. 그 좋다고 파는 사람 말을 믿잖아요. 완전 필터가 너무 허접한 거예요, 280만 짜리가. 그러면서 아미 청정기 필터는 완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미 하시는 분한테 "이 아미 청정기 이거 좀 궁금하다. 어떻게 좋은지 이제 내가 그 자료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청정기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저에게 비즈니스 핸드북이라는 수익 구조 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미다 하니까 그냥 읽은 거예요. '어디서 청정기 나오겠지.' 하고 읽었는데 알고 봤더니 수익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 청정기 감동으로 인해서 그냥 비교를 하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훨씬 더 아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수익 구조를 알게 되면서 저에게는 인제 N잡러 중에 4 가지 이제 3 가지 직업에서 4 가지 직업이 되는 이제 아메이가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소비자분들이든 누가 됐든 저는 이 수익 구조 설명을 다 해요. 이유가 뭐냐. 소비자 통장에 돈은 다양하게 들어오잖아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여기 보면 아메이는 3 가지 방법으로 돈을 주죠. 제품을 썼을 때도 캐시백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쿠팡에서 쓰든 뭐 이마트를 가든 생필품을 쓰는데 현금으로 통장에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어차피 네 생필품 쓰는데 네 통장에 현금으로 아메이가 줘. 그러고 네가 만약에 쓰고 좋으면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도 주고 나처럼 추가 수입을 돈을 벌어 볼래 하는 분들이 나왔을 때 그분의 성장을 도왔을 때 또 돈을 준다. 그래서 아메이는 통장에 돈을 3 가지 방법으로 준다. 이렇게 제가 소비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선택하면 돼. 뭐라고? 내가 제품만 써서 캐시백만 받을지 쓰다가 좋아서 주변에 알려서 이 소비자 만드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플러스의 수입이 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가 이거 이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소비자한테 얘기하거든요. "아메이는 통계더라. 10명 소비자가 생기면" 이 설명을 했을 때 보세요. 10명 소비자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명 소비자가 있는데 그 소비자들한테 제가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라고 설명을 했을 때 10명 중에 1 명은 그러면 나도 이런 추가 수입 가져 볼래요." 하는 분들이 나와요. 내가 소비자 10 명이 있는데 이 설명을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안 나와요. 10명 중에 1 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는 같이 사업을 해 보자.'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소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입이 생기는 일이더라. 이런 게 있는 거더라.'라고 알려줬더니 그분이 이걸 듣고 그 10명 중에 누군가는 '그러면 나도 이런 추가 수익 가져 볼래?'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라고 제가 소비자한테 이해시켜요. 그러면 소비자들도 공감을 해요. 왜냐면 다 듣고 나서 '맞아. 나도 그냥 쓰기만 할 때는 그냥 쓰고 저도 소비자 때 그랬잖아요. 제가 5년 동안 제품을 썼지만 쓰는 동안에 수익 구조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자연스럽게 내 네트워크에 회원가입해서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 일이라고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내 주변에 아미 쓰는 사람 천지로 있던데 그 사람들 나한테 가입해서 쓰게 해야 되겠다. 내가 쓰게 할 자신은 없는데 물건을 팔 자신은 없는데 보니까 한두 개라도 안 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어차피 쓸 거 나한테 가입했어도 이런 말은 할 수 있겠더라는 거지. 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이게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1도 관심이 없는데 어차피 나는 남의 제품 써? 근데 내 주변에도 보니까 한두 개라도 안 쓰는 사람은 없어? 그럼 그 사람들 나한테 가입해서 쓰게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나처럼 또 생겨? 그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상상이 되어져요. 언제? 집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내가 이 설명을 해요. 현재 그 사람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지금 정보를 들었을 때는 들어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은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이건 이런 거야."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집에 가서 오늘 선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네. 내 주변에도 아미 제품 쓰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가입해서 써라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다니깐요. 그런데 나도 많게는 모르겠는데 '한 5 0만 원씩 들어오면 좋겠다.' 이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유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가 중요해요. 내가 설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이 진행됐는지, 내가 제품만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주변에 알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나도 쪼끔의 수입은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아니면 제가 진짜 '나 이걸로 큰돈 벌어보겠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제가 그 사람에게 또 방법을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 사람 방법 모르잖아요. 주변에 알리면 가입시키면 되는데 된다는데. 그러면 제가 가입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고. 그리고 주변에 그러면 나는 이걸 좀 추가 수입으로 관심을 가져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 뒤에 만났을 때. 그럼 그 방법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뭐 또 하여튼 그렇게 저는 모든 소비자한테 그냥 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분의 인제 설명을 듣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다 필터링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생각한 수준만큼 또 그 사람의 인제 얘기를 이해시켜 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소비자한테 뭘 설명을 드리냐라고 보면 이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아미가 현금으로 통장에 돈을 준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통장에 돈을 어떻게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원래 생필품에는 그 어떤 제품에도 제조사가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 만약에 인제 치 1,000원의 치약이 있다. 그러면은 200 원의 원가고 나머지 80% 는 광고 유통비, 거기에 도매, 소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1,000 원의 물건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홈플러스에 사고 쿠팡에서 사면 그런 분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광고 유통비 80%에 해당하는 돈으로 그들의 수입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항상 물건을 쓰기만 하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아메이는 어떻게
60년 전에 35%에 해당하는 이 광고 유통비를 소비자한테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소비자가 자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품을 썼을 때도 통장에 캐시백 해 주고, 주변에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도 캐시백을 해 주고, 파트너의 성장을 도왔을 때도 캐시백을 해 주는 이 35%에 해당하는 걸 나눠서 해 주는데, 네트워크 크기만큼 나눠 주는 거다. 노력의 크기만큼. 그러면 그 노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요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A라는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지은이란 친구를 만났다 내가. 그러면은 지은 씨가 있고 지은 씨한테 아메이를 알린 스폰서라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지은 씨가 만약에 아메이 마트를 쓰게 된 거예요. 얼마? 그냥 20만 원 정도 제품을 쓰게 됐을 때, 그러면 소비자가 제품을 썼을 때 캐시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20만 원 썼을 때 캐시백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 보면 1차 보너스 개념에서 20만 점 이상을 사면 3% 기본 쓰는 조건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강조가 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20만 원을 써야 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만 원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네트워크가 있으면 시약 하나 써도 캐시백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캐시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0만 원을 이달에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쓰고, 그리고 내가 이 쓰면서 너무 좋아 가지고 내 주변에 아메이마트 너무 좋아서 내 친구 A, B한테도 이 아메이마트 너무 좋더라라고 알려서 이들도 아메이마트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은 씨를 통해서 같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저는 꼭 그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네트워크에 같이 쓰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60만 점의 매출이 났죠. 지은 씨의 네트워크에. 그러면은 60만 점의 네트워크는 6% 캐시백 해줘요. 60만 점에 6%면 36,000원인데 소비자가 맞죠? 36,000원이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온다? 본인이 20만 원 썼을 때 대박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트 가서 20만 원 썼는데 36,000원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그럴 일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이 36,000원을 그럼 지은 씨가 다 가져가느냐? 그게 아니고 지은 씨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돈이 36,000원이고, 이 36,000원을 어떻게 뒤에 가입한 사람부터 먼저 캐시백을 해준다. 뒤에 가입한 사람 봤더니 여기 보면 20만 점에 3%면 6,000원. 그래서 지은 씨 전체 그룹에 36,000원에서 6,000원, 6,000원 빼주면 이번 달에 지은 씨는 24,000원이 캐시백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꼭 이해를 시키냐면, 보세요. 이분이 그 전에 저번 달에 이 AB 없이 혼자 쓰던 20만 점, 그냥 아메이마트 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기 있는 분들처럼 6,000원 캐시백 됐었어. 이번 달은 20만 원을 쓴 건 똑같아. 그런데 이번 달은 24,000원이 캐시백이 된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만들기 노력을 더 한 것 때문에 아메이가 지은 씨한테 이 소비자 만드는 노력으로 돈을 준 거다. 이렇게 이제 꼭 이해시키거든요. 어떻게 수입이 늘어나는지. 그랬는데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 다단계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한테 그래서 우리 동네 언니가 아메이마트 가입해 쓰라고 한 이유가 내가 쓰면 자기가 돈 버네? 이런 다단계적인 생각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저는 요 파트에서는 뭘 풀어주냐? 다단계 아닌 거. 그래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나한테 아메이를 알려준 이 언니 입장에서는 이제 지은 씨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요 전체 요 언니의 네트워크를 봤더니 이분도 이달에 20만 점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네트워크에서 80만 점 매출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6% 캐시백이 되면 48,000원인데 20만 점 이 언니가 써서 48,000원을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준다? 그럼 대박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메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DM 가입한 사람들 네트워크에 캐시백을 먼저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폰서 언니는 48,000원 전체 네트워크 수입에서 요분들 거 36,000원 빼주고 나면 이 언니는 실제적으로 12,000원 캐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지은 씨는 이 언니보다 뒤에 가입받고 매출도 작고 회원수도 작아. 근데 수입은 지은 씨가 더 많은 이유가 뭐냐?
이유는 바로 노력순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요때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이렇게 내가 2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2명이 아닌 3명, 4명 이렇게 같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인제 얘기하다 보니까 인제 주변에 쓰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9% 정도 네트워크가 되면 여기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0명 정도에게 이걸 얘기를 해 주면 "야 있잖아." 그럼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에 대한 거를 저는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이해를 시키냐면 "니는 알게 됐어. 내가 얘기를 해줘 가지고 니도 쓰는데 니 주변에 같이 썼을 때 니 통장에 6천 원 들어가던 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들어가는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지은 씨 주변에 있는 AB도 아메이마트 쓰는데 혼자 쓰면 6천 원이지만 "니도 주변에 쓰는 사람 있으면 알려 봐라. 그래서 같이 쓰는 거 해 봐. 그러면 니도 니 통장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이 친구 AB한테 얘기 안 해 주겠어요? 얘기해 주죠. "내가 아미마트 좋더라."라는 걸 얘기하듯이 나도 어차피 내 주변에 쓰는 사람들 나한테 가입했더니 15만 원, 20만 원 생기더라. 니도 니 주변에 그렇게 한번 해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들 통장에도 돈 들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소비자들도 그 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돈이 들어간 것처럼 이 친구들도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나도 내 주변에 쓰는 사람들 있던데 나한테 가입시키면서 그러면 이런 거 수입 가져봐야 되겠다. 알게 되면 할 수 있잖아요.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들도 그렇게 알게 돼서 나처럼 15만 원에서 20만 원 들어가는 네트워크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지은 씨는 어떻게 되냐? 15% 여기서 말하는 비비 80에서 1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다. 저는 여기 있는 지은 씨가 꼭 여기 있는 지은 씨로 와야 돼. 예 그분의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걸로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집에 가서 생각해요. '맞아. 나도 내 주변에 가입해서 쓰게 할 텐데 그들도 누군가는 나처럼 이렇게 가입해서 쓰게 하는 걸 하다 보면 나도 50에서 100만 원, 80에서 100만 원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 가능성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를 때는 물건을 팔아서 안 쓰는 걸 쓰게 해서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이해시키냐. 어차피 주변 쓰는 사람 가입해서 쓰는 거를 강조를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나처럼 주변에 알려서 어떻게 해요? 100만 원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분들로 성장이 되고 그러면은 나는 이때 1000만 SP라는 네트워크가 되면서 1 년에 SP 1000만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12번 다 하면 파운더스 PT죠. 그래서 1000만 볼륨의 네트워크를 가지면 여기 보면은 인제 작게는 연봉 4천, 많게는 8,500 까지 이런 수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세 그룹을 통해서 최대한 벌 수 있는 돈은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6 그룹을 통해서 최대한 벌 수 있는 거는 수석 다이아몬드. 그럼 연봉 3억 에서 3억 5천. 그다음에 9 그룹, 뭐 12 그룹, 그다음에 여기 있는 뭐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신 최은정 사장님은 FCA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네트워크가 쌓이는 거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 쌓이는 거더라는 개념이 뭐냐면 저는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물리치료를 13년 했거든요. 그런데 나왔을 때, 그만뒀을 때 수입이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메이를 이제 11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 지은 씨처럼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 "여기 가입했어." 이 말하고 그분들도 자기들도 주변에 가입해서 쓰게 하면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알려줘서 그들도 통장에 돈 들어오게 도와주고 그들도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끔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의 성장을 돕는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11 년이 돼서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내 수입은 이렇게 10년 동안 축적된 거다를 이해시켜요. 그래서 지은 씨도 축척이 반의 반이 되면 어떠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정도 네트워크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100명 네트워크 만들어져서 따박따박 통장에 연으로 4천 연봉 4,500이 찍히면 그것도 대박이지 않냐. 성공이라는 개념이 뭐 제대로 크게 성공해야 되냐. 너는 그거 아니라고 본다. 나한테 필요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뭔가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거 그게 성공이 아니냐. 요즘 아까 말한 엔잡러 추가 수입을 관심을 가지는데 충분히 이거는 그런 인제 추가 수입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지혜 씨가 알게 된 것처럼 주변에 이런 거 알면 관심 가질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들이 다 고민하고 있다.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거를 저는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인제 정말 저는 지금 11 년째 아메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걸 느끼냐. 이 수익 구조라는 게 좀 전에 얘기한 꼭 요즘 이 얘기하거든요. 에디슨 어워드 받은 상을 받은 수익 구조다. 그러면 이 수익 구조는 뭐냐. 이 에디슨 어워드라는 이 상이 뭐냐면 1987 년도부터 미국에서 전 세계를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인데 여기 보면 스티븐 잡스나 뭐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이 다 받은 상인데 1993 년도에 여기 보면 제이 베넨드라고 리치 디보스 이 아미 창립하신 분들이 이 상을 받았는데 이유는 수익 구조로. 수익 구조로 정말 누군가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좋은 수익 구조를 만든 거에 대해서 상을 준 거라고 저는 꼭 얘기를 하거든요, 소비자분들한테. 이유가 뭐냐? 이 수익 구조가 그럼 누군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가 되듯이 누군가에게도 기회가 되고 그 기회라는 게 뭐 큰 기회, 작은 기회는 선택인데 그들에게도 뭔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뭐 이런 기회를 저는 이제 강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만나서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제 삶이 비전이 있는 내가 되고 가치 있는 내가 되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 사진에 보면 이분 울고 있어. 근데 이 웃고 있는 분이 하트를 전달해. 어떤 마음으로 전달하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아미를 전달해요. 그분이 저에게 표현하진 않지만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정말 어제도 소비자분 한 분 만났는데 아이한테 해 주고 싶은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로 50만 원 벌어 보자. 50만 원 버는 걸로 아이에게 정말 해 주고 싶은 거 하는 딱 그 돈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진짜 이 여기 있는 하트를 드렸죠. 근데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지금 현재 막연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저에게도 이런 하트였거든요. 11년 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에디슨 어워드 상을 받은 이 수익 구조로 인해서 저에게는 비전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제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현재의 삶을 살고 싶은 누구나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 요건에서 첫 번째는 물질적인 요소. 제가 오늘 아메이가 그런 물질적인 요소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한 그 가치 있는 나를 만나는 20 가지 질문 그 책 내용 안에 물질적인 요소만 있느냐 그게 아니래요. 정신적인 요소가 꼭 채워져야 된대요. 그러면 그 정신적인 요소가 채워져야지만이 뭐가 진짜 눈부시게 빛나는 현재의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정신적인 요소는 뭐냐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신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저는 제 안에 제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몰랐어요, 잠재력이.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그럼 저의 다이아몬드를 누가 발견해 주셨냐. 제 스폰서 사장님들이 저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아메이를 만났을 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저한테 이랬어요.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잘 될 거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잘 못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잘한다 그러지?'
왜 잘 될 거라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 안에 다이아몬드를. 근데 제 스폰서 사장님들은 제 안에 다이아몬드를 보셨던 거죠. 예,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를 입학했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엄마가 이제 처음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에 대해서 나랑 다른 아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그런데 나는 잘 키우고 싶은데 방법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고민하고 있잖아요, 사실 첫애 엄마는.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한 일 주일 정도 정말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이제 부모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인제 제 인생에서 첫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거의 한 50대 넘어서 60대 가까이 되시는 정말 연륜이 많으신 인자하신 여자 선생님이세요. 저 그분이 아직도 카톡하거든요. 톡하고 연락하고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분 상담하러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저보다 제 아이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8년 동안 우리 애를 성심성의껏 고민하며 노력하며 키우고 있었는데 이 일주일 본 선생님이 나보다 우리 애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파악을.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유가 뭐였겠어요?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키워 봤으니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의 다이아몬드, 저의 성장을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폰서 사장님들은 많이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꿈꿔 주시는 거죠.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저는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10 년이 지났어요. 정말 저도 그런 스폰서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가 만나시는 어제 만난 분도 자기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제안했어요. 처음 시작은 50만 원 버는 걸로 시작해 보자. 아이의 학원비로. 아이 해 주고 싶은 거 하는 걸로. 애가 야구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랬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랬대 주변에서.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거 하게 해 보자.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왜 했을까요? 그분 안에 다이아몬드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아메이는 제가 꿈꾸는 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의 삶을 꿈꿔 주고 그 사람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알게 해 주고 그리고 가꿔 주고 같이 키워 주고 그런 게 저는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내가 정말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는 나로 살 수 있게끔 왜 아메이가 만들어 줬냐라고 보면 그런 물질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그런 정신적인 요소. 그게 내 안에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키워가는 삶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현재의 본인의 다이아몬드도 많이, 많이, 많이 찾아서 빛내시고요. 정말 이 아메이는 그런 거죠. 앞으로 미래에 나올 나의 파트너, 그들의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해 주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아메이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창립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 말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너무나 좋은 수익 구조, 그리고 너무나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마지막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브릭스 사장님들 오늘도 최고의 기회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멋진 사업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제 사업 설명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